안녕하세요. 초식나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책은 패션, 색을 입다입니다. 먼저 이 책을 읽은 제 생각은 극히 개인적인 생각과 견해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도입부에선 우리는 대담한 컬러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인스타그램에는 햇살 가득한 배경 아래 슈가 핑크, 브릴리언트 블루, 트로피컬 그린과 같은 화려한 색상을 입은 인플루언서들이 피드를 밝게 장식한다란 도입부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 걸까요, 대체? 본의 아닌 초식남은 이 글을 보며 공작새를 말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색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전 요즘 퍼스널 컬러, 무슨 컬러라고 하는데 한번 그런 색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수박 겉핥기 시기더라도 색에 대해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여 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책의 서두에선 밝은 색은 우리의 감각을 자극한다. 분홍이나 파랑은 아기의 성별을 알리며 형광 노란색 조끼는 잠재적 위험을 경고한다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화장실 구분할 때 남자는 파랑, 여성은 빨강을 통해 구별을 하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파랑,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분홍을 나타내는 것을 보며 도입부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예전 제가 본 심리학 책에선 인간은 시각적인 동물이라 첫 인상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첫 만남의 70%가 3초 만에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들로 그 사람의 인상이나 가치관 등 다양한 걸 결정된다고 하는 글이 생각이 납니다. 그에 따라 첫 만남 시 어떠한 색을 매칭했냐도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선 빨간색은 피와 열정을, 파란색은 고요함과 바다와 하늘의 끝없는 공간을, 초록색은 자연을 떠오르게 한다는 글귀가 있는데 이 글귀를 보며 뮤지컬 레미제라블에서 프랑스 국기를 흔드는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이 책은 레미제라블 레드 앤 블랙처럼 색깔이 주는 의미와 시대별 변천사 그리고 그 색을 만드는 염료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전 이 책을 볼 때 내가 생각하는 색깔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고 책을 읽는 식으로 읽어봤습니다. 책의 서두엔 강렬한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성은 성적 자신감으로 연출되고 검은 옷은 주로 악당의 이미지로 연상되며 귀대를 뒤엎기 위해 흰색 옷을 입기도 한다고 합니다. 노란색은 기쁨과 행복의 순간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 색깔과 관련된 글을 보며 전 우리가 흔히 아는 포르쉐의 빨간색이 성적 자신감으로 말하는 건지 그렇다면 검은 옷과 흰 옷을 입은 디즈니의 쿠렐라는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책은 총 10가지 색상, 무지개색 플러스 검은색, 갈색, 그리고 분홍색, 흰색을 넣었는데요. 뒤에 숨겨진 상징성과 고대 이집트에서 중세, 르네상스와 비토르 시대를 거쳐 지난 세기의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위상과 이복에서 컬러가 지닌 중요성을 탐구한다며 디자인에 색을 입히는 것이 아닌 색이 디자인을 창조하기도 한다는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와 사회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색인데 그러므로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며 색이 주는 영감에 흠뻑 스며들길 바란다며 보 엘르, 마리클레어 등의 잡지에는 최신 패션의 소개와 더불어 대중의 인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더 뉴 블랙이든 소비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며 보라색, 갈색, 오렌지색 등 각종 컬러가 유행의 순서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흐름에 따라 큰 환영을 받다는 식으로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이 책에서 소개해줄 첫 번째 색은 블랙인데 이 책의 저자는 블랙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더군요. 블랙은 겸손하면서도 거만한 색입니다. 블랙은 게으르기 쉬운 색이지만 신비롭기도 합니다. 블랙은 많은 것과 함께 어울리지만 옷감에 따라 다양한 특색이나 취향을 나타내기도 하죠. 실루엣을 표현하려면 블랙이 필요합니다. 블랙은 빛을 삼키거나 사물이 날카로워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블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괴롭히지 않아. 그러니 너도 나를 괴롭히지 마. 어떻게 보면 23년 현재 MZ를 가장 잘 표현하는 색이 블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MZ의 M의 시작자리인 90년생인 저에게 블랙하면 떠오르는 것은 흑표범 그리고 패션 쪽에선 가죽인데요. 가죽 자켓을 통한 판무 파탈 또는 반항 그만큼 저에게 있어 자신의 개성과 성격을 보여주는 개인주의의 매력적인 색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라색 세계 어느 곳이나 판타지와 환상의 공간은 보라색으로 채워진다. 그만큼 모호하면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색이다. 여러 톤의 보랏빛이 출렁이는 장소에 있으면 절로 모험이 시작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새로운 세계로 인도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떠오르더군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해리포터는 너무 다크하고
찰리의 초콜릿 공장이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고양이가 이 보라색 빛과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대부터 보라색은 가장 힘 있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색이었다며 책에선 설명을 해주는데요. 황실 또는 왕실의 보라색으로 명명된 옷들을 부와 권력을 상징했으며 황제, 왕족, 교회의 수장만 입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보라색 예복을 너무나 아끼고 소중히 여긴 나머지 보라색 옷을 입은 시민을 추방하거나 주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보라색의 진귀함은 그 당시 희귀성 때문인지 여기서는 염료를 구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면서 염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염료에 대한 이야기는 책에서 혹시라도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라며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에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보라색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는데요. 그녀가 앉은 바지선 매끈한 왕자처럼 물 위에 올라선 선미루는 금빛으로 온통 물들어 있네. 돛은 보라색으로 물들었고 바람은 그들과 사랑에 젖었다. 바람은 그들과 사랑에 젖었다. 이 얼마나 황홀하고 몽환적인 표현인지. 또한 영화 감독 데린 자만은 1993년 저서 퍼플 패시지에서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보라색은 열정적인 색이며 짙은 보라로 넘어가면 조금 더 대담하게 더해진다. 옅은 보라로 가면 분홍색도 보라색으로 변모한다. 달콤하면서도 수줍은 느낌을 주는 라벤더 색상은 시선을 사로잡는다. 보라색은 또한 개임을 표현하는 색이다. 남성을 상징하는 파랑과 여성을 상징하는 빨강이 합쳐져 독특한 보라색을 만든다. 저는 보라색을 보며 그리스 로마의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떠올랐는데요. 과거 왕족의 색깔이기도 하며 우리가 흔히 아는 포도는 진한 보라색을 나타내기에 제가 처음 본인의 주량을 모르고 술을 먹고 취해 침대에 누웠을 때 온 세상이 돌며 어지럽게 화면이 돌다가 잠이 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포도색은 그런 환타지, 환상 등 기분 좋은 느낌을 나타내는 색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파랑. 먼저 파랑색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다, 하늘. 저에게 있어 파랑은 맑음과 넓은 초원의 들까지 연상이 되는데요. 이 책에서 파랑색은 남성적 매력으로 이어지는 파랑은 드넓은 하늘과 망망대해처럼 광대하고 장엄한 느낌을 준다. 그러기에 이해와 포용을 대변하는 이미지로 보인다.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고 신선하고 맑음을 선물하는 유일한 색이다. 베르테르의 외투가 낭만적 이미지로 유행했듯 파랑색은 종종 슬픔의 색으로 다가온다. 항해 중 선장이나 장교가 사망을 하면 애도의 뜻으로 파랑색을 개양한다. 여러분, 블루스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19세기 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그들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블루스 리듬을 발전시켰다. 그때부터 파란색은 음악과 관련하여 우울함과 내면의 고통을 나타내는 색이 되었다. 전 이 글을 보며 픽사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서도 블루색이 우울, 자존감의 결여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데 파랑은 이런 남성적인 면도 있지만 양면적인 생각을 보여주는 색깔인 것 같습니다. 녹색, 유혹, 사랑, 그리고 속죄. 녹색은 격렬한 사랑과 부정의 행위로 나타내기도 했다. 영국 민요 그린 슬리브스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을 관련된 내용인데 그녀의 녹색 드레스는 그녀가 매춘부임을 암시한다. 또한 고대 중국에서 매춘부의 남편으로 녹색 두건을 착용하기도 했다. 여기서 녹색 등불 가족이라는 표현이 생겨났다. 그러한 경멸적인 의미 때문에 중국에선 녹색 모자의 착용을 꺼리는 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녹색은 짙은 관능미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타미라 램피카의 장갑을 낀 젊은 여인에 묘사된 에메랄드 그린 드레스는 주인공의 몸매를 그대로 드러내며 관능미를 한껏 보조시킨다. 녹색 옷을 입은 제니퍼 로페즈를 생각해보라. 앞부분은 배꼽까지 과감하게 훅 파였으며 무성한 정글 프린트는 젊음을 강조하고 속이 비치는 얇은 천은 관능미를 발산한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로페즈의 드레스를 찾아 헤맸다. 그린라이트와 아메리칸 드림.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서 닉은 제이 개츠비가 부득끝 녹색 불빛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을 본다. 녹색 빛은 개츠비가 그토록 갈망하는 데이지를 향한 마음과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는 열망이다. 녹색은 영화나 책의 수많은 장면에서 소원 성취와 꿈을 추구하는 판타지적인 요소를 나타낸다. 라라랜드의 엠마 스톤은 그린피스 천문대의 반짝이는 별을 배경으로 라이언 고슬링과 함께 춤을 추는 장면에서 짙은 녹색 드레스를 입고 있다. 시나리오 작가에는 이들이 시티 오브 스타를 부를 때 얼굴이 비추는 초록빛이 스타덤을 향한 그들의 열정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드레스 색깔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해 두었다고 합니다. 노란색. 노랑은 주목받기를 좋아한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빛을 발하며 늘 주위의 시선을 잡아끈다. 자신을 뽐낼 줄 알고 남들보다 독보적으로 환하게 피어낼 수 있다. 그만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색이라 할 수 있다. 주위의 어떤 색보다 근사하기. 노란색은 꽃잎을 활짝 피고 햇볕을 정면으로 받는 해바라기나 1990년대 광란의 포스터 또는 티셔츠에 인쇄된 형광 노란빛 스마일 페이스와 같이 여름날과 낙관주의를 연상케 한다. 영화 라라랜드에서 밤하늘의 보라색과 파란색 배경 속에 펼쳐진 엠마 스톤의 노란색 원피스, 인스타그램에 필터 처리된 햇빛 이미지 또는 팬톤이 선정한 2018년 Z세대 대표 컬러인 달걀 노른자 톤의 노란색을 생각해보라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한 미색의 목련, 버터, 레몬에서부터 해바라기, 샤프란, 겨자, 형광에 이르기까지 노란색은 감정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여기는 심리학적인 원색이라고 하는데요. 노란색은 자극적이면서도 낙관적인 감정을 북돋아 줄 수도 있지만 압도적이기도 하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긴 파장에 가진 노란색은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보이기 때문에 도로나 건설 현장에 배치되어 확실한 주목 효과를 내며 매우 실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노란색은 태양과 황금을 상징하는 색이었으며 생명을 주는 힘과 불을 상징하는 화려함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노란색은 꿀과 벌, 그리고 잘 익은 곡식의 색을 의미했다. 수학과 풍요의 여신인 세레스는 종종 노란 드레스를 입고 금발의 밀 왕관을 쓴 모습이 묘사된다. 어떻게 보면은 노란색이 꿀과 벌, 그러니 저희가 아는 구찌의 지갑 같은 게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게테는 노란색은 밝고 부드럽고 유쾌한 색이지만 빛이 약하면 금세 불쾌해지며 조금만 많아지면 더럽고 추하고 재미없어진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 전 이 말이 현대에 와선 새롭게 인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란색만큼 따뜻함을 잘 표현한 색은 없다고 생각하기에 작가의 말이 다소 공격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의 기분 좋은 감정을 호소하여 부모의 구매를 유도하는 노란색은 패스트푸드 업계의 대표적인 컬러이기도 한데요. 맥도널드의 빨강과 노란 배색은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색상입니다. 또한 편안함과 행복을 선사하는 노란과 설렘과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빨강은 자극적인 조합으로 구성되어 시선을 잡아끈다고 합니다. 스커트는 대담한 노란색과 빨간색의 슬림핏 재킷과 스커트에 맥도날드의 골든 아치가 그려진 레이블을 선보임으로써 밝고 대담한 디자인으로서의 정크푸드 이미지를 탈바꿈시켰는데 노란색 포장지와 로고가 자주 사용되는 패스트푸드의 키치 미학은 현대 소비자들에게 많은 어필이 되었으며 노란색은 재미있고 순간적인 색상으로 받아들여지며 즉각적인 만족감을 선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골드는 과도하게 착용하면 촌스러우면서도 독재자 같은 딱딱하고 고압적인 분위기를 나타내지만 레드카펫에서만큼은 인기인 것 같습니다. 매거진 엘르의 골드 드레스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고 합니다. 금빛 드레스는 리틀 블랙 드레스의 섹시한 여동생과 같은 존재다. 활기차고 체면이 걸릴 정도로 황홀하며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완전한 매력을 선사한다. 펜톤은 2018년 Z세대의 옐로를 소개했습니다. 작가 헨리 나만이 2017년 인스타그램 피드를 장식했던 밀레니얼 핑크가 노란색에 점점 밀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정치와 환경의 우려 속에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붙여 넣어주는 에너제틱한 색상으로 꼽히기도 한답니다. 셀레나 고메즈의 패티시 뮤직비디오에서 필터 처리된 햇빛을 배경으로 그녀가 레몬색 옷을 입고 부엌을 부수는 장면과 아티스트 페토라 콜린스가 노란색 조명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새로운 노란색 트렌드를 알아차렸다고도 나만은 말했습니다. Z세대의 옐로는 밀레니얼 핑크의 자연스러운 진화입니다. 그것은 가장 달콤한 색조로 눈을 즐겁게 하는 밀레니얼 핑크의 부드러움을 갖고 있지만 과도하게 유화적이지도 않습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도 현대적이지요. 나아가 열정, 에너지, 낙관주의를 표현합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신선한 노란색 미학의 트렌드를 촉발시킨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나만은 그만큼 노란색은 에너지가 넘친다,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며 행복과 따뜻함을 부른다, 여름날의 완벽한 색이며 밝은 미래의 가능성을 여는 색이다 라고 설명을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노란색은 화려하면서도 강렬한 색이기도 하며 따뜻한 색이기도 한데요. 한 예를 들자면 2007년 주윤발 주연의 황후화 영화는 말 그대로 금색과 은색, 빨간색의 화려함이 극치인 영화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온 황금에 대한 글귀를 보면서 황금을 통해 인간의 열망 그리고 은보다 더 귀하다고 평가되는 황금색을 통해 주윤발의 금색 갑옷과 아들 주걸륜의 우리나라에선 말할 수 없는 비밀로 유명한 주걸륜입니다. 은빛 갑옷을 입고 한 대결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소름 끼치게 무서운 권력의 힘을 보여주는 장면들은 황금의 유혹, 인간의 욕망에 대해 정말 원초적이게 표현을 한 색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색으로도 많이 느껴지는데요. 전 무교지만 성모 마리아상의 노란색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마치 아가페적인 또는 순애보적인 따뜻함, 그리고 해바라기의 노랑으로 태양을 바라보는 개나리 등의 노란색의 겨울에서 봄의 왔음을 알리는 그런 따뜻한 색깔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노란색은 어떠신가요? 주황. 빨강과 노랑이 섞인 주황은 주체적인 아름다움보다 어울림을 좋아하는 색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주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영 까다롭고 예민한 색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 주황은 다른 색과의 조화로움보다 주체적이고자 하는 색이다. 주황색은 사랑의 색이다. 산드로 보티첼리의 명작인 봄과 비너스의 탄생에서 열매를 표현한 색이며 사랑의 여신으로 알려진 주황빛 머리카락의 배우 리타 헤이워드를 대표하는 색이기도 하다. 저에게서 주황을 하면 달달함이 떠오릅니다. 주황의 가을은 제가 좋아하는 진하게 익은 감나무 위에 야들야들한 주황의 가을 옹시. 추운 겨울, 따뜻한 극세사 이불 속에서 디즈니나 픽사의 영화를 보며 까먹는 귤처럼 달달하고 상큼한 그런 색인 것 같습니다. 갈색, 고혹적이고 중후한 멋을 가진 색으로 갈색이 꼽힌다. 어느 톤의 갈색이든 고풍스러운 이미지로 무게감을 전달하며 침착함을 유도한다. 그러면서도 멋내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전달하며 편안으로 다가온다. 갈색에 사랑받는 이유이다. 저도 갈색을 고혹적이고 중후한 멋이라는 거에 정말 격하게 동의했습니다. 갈색하면 제가 생각하는 건 집안의 소파, 차의 시트같이 가죽의 냄새가 떠오르는데요. 짙은 원목 나무에서 오는 그 고풍스러움, 특히 남자의 경우 겨울, 짙은 갈색 롱코트 안에 카멜색의 수트, 그리고 와인색 구두, 레드 계열의 양말과 행거칩은 남성성의 간지와 중후한 멋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매력적인 색깔 중에 하나입니다. 더불어 초록색 머플러로 센스를 돋보여주는 것도 좋고요. 빨강, 붉은 태양 때문일까? 빨강은 열정과 강함을 드러내며 우리를 제압한다. 대충 넘어가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집중을 추구하는 색이다. 그래서 빨강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꽂힌다. 꿈과 목표를 위해 정진할 마음을 다잡기 위해 권력의 붉은색, 죄의 붉은색, 처벌의 붉은색, 흘려야 할 피의 붉은색. 우리는 이러한 붉은색의 상징을 현대시대에서도 지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 이 책에선 르네상스의 빨간색에 대해 설명을 해줬는데요. 1495년 파리에서 처음 인쇄된 문장학에 대한 익명의 안내서. 다음과 같이 글이 쓰였습니다. 미덕 중에서 빨간색은 고귀한 출생, 명예, 용기, 관대함, 대단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공익과 관용의 색이다. 빨간색은 다른 색들을 고귀하게 만든다. 빨간 옷 한 벌은 입은 사람에게 큰 용기를 준다. 녹색과 짝을 이룬 빨간색은 아름다움과 젊음, 그리고 기쁨을 의미한다. 푸른색과 함께 사용되면 지혜와 충실함을, 노란색과 함께 사용되면 탐욕과 욕망을 나타낸다. 빨간색은 검은색과 어울리지 않지만 회색과 함께 사용되면 큰 희망을 나타낸다. 또한 아름다운 흰색과 함께 사용되면 매우 높은 경지의 고귀함을 엿볼 수 있다. 중세시대, 빨간색은 전쟁이나 사냥에 나가는 남성에게 힘과 영광을, 여성에게는 아름다움과 사랑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빨간 드레스 효과에 대해 아시나요? 연구에 따르면 빨간 옷은 특히 여성이 입었을 때 욕망의 감정을 유발하며 다른 색상보다 더 많은 남성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요. 로체스터 대학의 색상을 통한 심리 실험에 따르면 빨간색 옷을 입거나 붉은 톤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찍은 여성들이 성적으로 더 매력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국제호텔 경영학회지는 프랑스 남브르타뉴 대학의 연구진이 빨간 립스틱을 착용한 웨이트리스가 남성 손님들로부터 더 많은 팁을 받았다는 실험 결과를 통해 이 연구에 힘을 더 실었습니다. 자연계에선 동물을 유혹하기 위해 과일에 색을 입히듯
인간도 빨간색을 성적 매력으로 사용해 왔는데 18세기 프랑스 시녀들의 짙은 연지 장식에서부터 빅토리아 시크릿과 같은 란제리 회사에 이르기까지 빨간색은 필수였습니다. 예전 인류학과 관련된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 많은 여성과 남성들이 좋아하는 색이 통일되고 일관적이고 비슷했던 걸 알고 계신가요? 여성분들의 경우 빨강, 주황, 핑크, 노랑과 같은 색을, 남성들은 초록, 파란과 같은 색을 좋아했다고 보편적으로 말하는데 바로 우리 인류의 수렵시대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 여성들은 봄, 여름, 가을에 따라 열매를 따야 했는데 그 열매들의 색이 파릇파릇한 초록 잎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초록, 주황, 핑크, 노랑과 같은 화려한 색깔들이었고 남성들의 경우 사냥을 해야 하는데 푸른 초원, 하늘의 지평선 끝자락에 멀리 보이는 사냥감들을 찾아야 했기에 이런 색들을 좋아하는 것이 인류에 내재되어 있다고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매들이 화려하고 다양한 색을 하는 건 식물의 경우 이동을 할 수 없으니 동물과 곤충들에게서 단 냄새와 또는 눈에 띄어 들어와 동물들이 그 열매를 먹고 배설을 통해 자신의 자손을 번성시키는 건 여러분들도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핑크. 예쁘고 사랑스러운 색을 꼽으라면 단연코 분홍을 떠올린다. 어떤 강함도 무너뜨릴 것 같은 부드러움을 자신만의 성격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온함을 뽐낸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길 수 있다는 섭리를 보여주는 엄마의 숨결과 같은 색이다. 미국인과 유럽인은 핑크색을 가장 분열적인 색으로 생각하지만 일본에서는 귀엽다는 뜻의 카와이로 인식한다. 룰리타의 하미 문화를 추구하는 이들은 풍선껌, 프릴, 리본 및 그에 어울리는 양산을 든 모습으로 꾸미고 헬로키티 액세서리 등을 사랑한다. 핑크 생각하기. 분홍색이 생기있고 여성스러운 색이라는 개념은 20세기에서 나타났다. 1936년 패션 디자이너 스키아 파렐리는 여배우 메이 웨스트에서 영감을 받아 여성의 신체 모양을 본떠 향수를 만들었다. 그녀의 회고록에서 이 향수병의 색과 이름을 정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그것이 내 눈앞에 번쩍였다. 밝고 불가능하고 뻔뻔하고 무례할 정도로 생명을 주는 세상의 모든 빛과 새와 물고기가 합쳐진 것처럼 중국과 페루의 색이지만 서양의 색은 아니다. 충격적인 색, 순수하고 원색이다. 그래서 나는 이 향수를 쇼킹이라 지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봄입니다. 여러분은 봄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새로운 생명, 탄생, 겨울의 끝.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은 크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전부 봄에 핍니다. 바로 벚꽃, 매와 복숭아꽃인데요. 여러분, 벚꽃이 일본의 국화이기도 하지만 그 기원은 사실 우리나라 백제가 전해준 꽃인 걸 알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나라의 대한제국 시절 나라의 국화를 벚꽃으로 하려고 했지만 이미 일본에서 벚꽃을 국화로 밀고 있어 무궁화로 바뀌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봄, 우리나라 산 어디를 가도 벚꽃이 있는 이유가 바로 예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에선 벚꽃이 많이 냈다고 하는 증거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꽃은 무엇인가요? 화이트. 순수와 깨끗함의 상징으로 보이는 흰색은 많은 사람이 선망한다. 부정과 부조리에 맞서 정의와 옳음을 실천하는 색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편하지만 선뜻 다가가기가 어렵다. 우리 주변의 흰색은 긴장을 부른다. 작은 얼룩도 즉시 눈에 띄는 화이트진은 부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낸다. 지중해에서 값비싼 요트 파티의 복장이나 클럽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은 주로 화이트진을 즐겨 입니다.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흰 옷은 육체 노동을 하지 않아 옷이 더러워질 일이 없는, 즉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입었고 19세기 이후부터는 여가를 즐기는 계층들이 시원한 흰색 린넨 정장과 드레스를 즐겨 입었다. 마릴린 먼로가 흰색 타월 옷을 걸치던 그 느낌처럼 흰색은 순수함과 자유분방함 사이의 모순으로 투영된다. 세계적 문화 전통에서 흰색은 순수함과 처녀성을 나타낸다. 고대 로마에서는 불과 부엌의 여신 베스타의 여사제들이 순결의 상징으로 흰색 린넨 로브를 입었다. 값비싼 비단은 천국에서만 입는다고 알려진 이슬람 문화권에서 순백색 면옷의 헌신을 뜻한다. 흰색은 갓 내린 눈, 우유,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색으로 단순함과 순수함을 의미한다. 백색광은 스펙트럼의 모든 색을 반사하기에 백색 물체는 다른 모든 색을 표현할 수 있는
빈 캠퍼스가 된다. 결혼을 하지 않았던 엘리자베스 1세는 값비싼 흰색 시크 가운을 입고 반짝이는 하얀 진주로 장식함으로써 자신의 신성한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하얀 결혼식. 하얀 옷을 생각하면 결혼식에서 신부가 순결과 순수함을 알리기 위해 입는 정교한 프릴과 레이스가 달린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떠올린다. 현대 사회에서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순결의 상징에서 점점 멀어지는 개념이긴 하나 눈처럼 새하얗고 섬세한 실크, 세틴 및 레이스에 달린 웨딩드레스는 그 자체로 의미가 남다르다. 저에게 있어 화이트는 순백색의 드레스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2002년 중국에서 만든 영화 영웅입니다. 당시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한 3명의 자객을 발경으로 만든 색깔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이 영웅에선 색을 정말 진하고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검은색, 초록색, 빨간색, 푸른색 등 색깔을 보여주며 특히 이영걸, 양조위, 장만옥, 장찌이가 순백색의 옷을 입고 나무 통들부터 사막 등 싸우는 장면은 각자의 순수한 욕망들이 서로 얽히고 설킨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고 나서 색깔로 계급을 나누는 과거,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권력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형료가 달라지다 보니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땠는지, 우리 사극은 어땠는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의 기본 법전인 건국대전에는 관리의 공식 직무복인 관복의 색상과 재질, 흉배 등 품계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 1품부터 3품까지는 붉은색 피단을, 종 3품부터 6품까지 푸른색, 7품부터 9품까지는 초록색을 사용하여 관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거 드라마 장금이, 허준, 태조 왕건 시절 왕가 신하들의 명확한 계급에 따라 드라마를 촬영했지만 현대물로 어떤지 찾아보니 계급에 맞춰 색깔을 사용하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색을 사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에서 잡아야 할 부분이긴 하나 어찌 보면 색은 신분을 나눈 과거에서 21세기에 들어오며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유를 인정해주는 현 시대로 바뀐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색이 주는 의미가 정말 다양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과거를 통해 배우는 부분을 어떻게 사극을 통해 만들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